어제 오전에 이제 마지막 사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즉 사법고시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시가 마지막으로 치르는 사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법고시라고 치르는 이 사시가요, 1950년에 이렇게 고등고시로 시작을 해서 63년부터는 지금 부르는 사법시험으로 바뀌었고, 그동안에 사법시험만 따져서 71만 명 정도가 시험을 쳤고, 그 중에 2.9%인 2만여 명이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는 몇십 명 수준으로 뽑았는데, 이제 81년부터 300명이 넘었고 2001년부터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을 도입했고 사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시가 이제 뽑는 인원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시가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없애는 이유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매몰되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이 맞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없애는 이 구실로 삼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로스쿨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이 합격할 확률은 낮았지만은 계층에서 용이 나는 계룡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꿈과 희망 같은 로또 같은 구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이 도입된 이래 전국에 25개 로스쿨 3년제가 문을 열면서 로스쿨 이후에 6번째 사법시험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로스쿨 합격생들이 이제 변호사, 판검사 자격을 확보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인데요. 신림동의 고시초는 지금 얼신연스럽고 썰렁하다고 그러고, 또 사시 공부를 해오던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시 존폐 모임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항의를 하고 싸워도 왔습니다. 우리가 90년에 장성수라고 대구에서 건설 노동자, 막노동꾼으로 일하다가 20대 중반에 서울법대에 합격했던 사람이 있었죠. 예, 그는 200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도 이렇게 금수저로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사시나 고시 제도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한번 보십시오. 공정, 기회 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통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학에 어디에 가는가, 또 어디에 취업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이 균등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는 당시 DJ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뒷구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제도들이 막 도입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가게 만들겠다. 특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 내신을 강화한다. 이러면서요, 한마디로 이게 좀 이제 점점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시와 정시인데, 수시가 훨씬 정시보다 많아지면서 62%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말했죠. 그러면서 그 수시에 학생 종합 기록부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안경환 아들 같은 사람이 퇴학당할 뻔했다가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쭉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참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애꿎게 특목고를 때리고 있는데요. 자사고하고 외고를. 이 자사고 외고를 폐지를 반대하는 이런 모임이 어제 있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위장 전입도 안 했고 그 학부모가 세금도 잘 내는 평범한 고산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높은 분들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없애려고 한다. 그분들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갔거나 턱먹고 나왔던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느냐 이러면서 조국 민정수석 딸은 외고 나와서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갔고, 조희연 광명은 교육감 다 자식 외고 보내고 좋은 대학 보냈고, 심지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애들을 강남 8학군에서 공부 다 시켰다. 자기들은 좋은 곳에 살면서 좋은 학교 다 보내놓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서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겠다라고 하는 정권에서 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채택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냥 학력고사 부활해서 그것만 쳐서 대학을 가게 하면 되고, 거기에 조금 맹점이 있다면 한 3번쯤 치면 되고, 그리고 이 시골이나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지원을 별도로 해주면 끝나는 문제를 괜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자식, 시골 자식 핑계 대어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제도를 한마디로 뭐 기회균등 뭐 입학 제도니 어쩌니 하고 만들더니만 이제는 뭐 내신 핑계 대더니만 또 더 나아가서는 무슨 입시 지옥 핑계 대더니만 대학 입시를 개떡으로 만들어 버려서 돈 있고 빽 있는 부모 가진 자식들만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입학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취업에 있어서도요. 지금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업에서 성적을 쳐가지고 그 성적대로만 뽑으면 왜 붙었는가 왜 떨어졌는가 알 수가 있을 건데, 무슨 면접이니 무슨 학교도 가리니 뭐니 해가지고요. 한마디로 내가 시험에 왜 붙었는지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떨어지는 청춘들이 지금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자, 로스쿨이라는 거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로스쿨을 갈라 그러면 그 3년 로스쿨 학비가 좀처럼 비쌉니까? 자, 로스쿨 학비가요. 연고대 로스쿨은 학기당 1,000만원이 넘고요. 1년에 2,000만원이고 3년이면 6, 7천만원이고, 서울대 로스쿨이 학기당 700만원으로 3년 다니면 4,200만원이고, 부산대 로스쿨은 학기당 495만원, 3년 다니면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싼 로스쿨이 1년에 900만원이고 제일 비싼 로스쿨은 2,100만원 정도라는 거예요. 국립대 로스쿨은 연 1,040만원이고 사립대 로스쿨 평균은 연 1,7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비만 3년을 다니면 최소 3,000에서 최고 6,000이고 여기에 책값, 강의비 등 추가로 나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한 돈 1억 원 있어야 로스쿨을 다니는데, 이제 핑계를 대죠. 없는 집 자식을 위해서 로스쿨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는데 16%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고 전체 학생의 70.6%가 일부 장학금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스쿨이 엄두도 못 내게 하는 행태로 가고 있고요. 로스쿨을 입학하는 과정, 로스쿨의 그 시험 과정, 또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 자격 시험 과정,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로스쿨의 입학 과정과 로스쿨 내부의 평가 과정에서 지난번에 뭐 국회의원이 자기 자식 잘 봐달라고 로스쿨에 무슨 전화했니 부터 또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을 어디에 입사시켜 달라고 좋은데 이렇게 백을 쓴 어원이니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했고요. 로스쿨에 입학할 때 자기 집안에 어떤 판사가 있고 어떤 검사가 있고 어떤 변호사가 있다고 썼다라는 부분, 로스쿨의 입학과 그 학교 내부에서의 평가를 둘러싼, 그리고 로스쿨 졸업 이후에 취업을 둘러싼 수많은 비리들이 지금 책으로 만들면 몇 건이 나올 만큼 쌓여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얻는지 자식이 책 몇 건 가지고 사실을 붙을 만큼 만드는 이런 기회를 이제는 다 없애버리는 것이 현재의 이 제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노무현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로스쿨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대학 입시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시시험만 하는 사람만 낭인입니까? 공시라고 국어공무원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30만 명이 그 시험을 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시만 30%가 넘는데요. 자신이 없어서 안 갔겠죠. 수십만 명이 공시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과거는 5급 공무원, 그 다음에 사시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5급이 아니라 그까지 바라지도 않는 국어 공무원이 과거 고시만큼 어려워졌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공시낭인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낭인들이 옛날보다는 10배, 20배 많아졌는데 그 고시낭인 핑계를 대고 이 사실을 없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전적으로 사실을 부활해야 된다고 보고요. 로스쿨을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쿨이 기회가 균등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백수 비중이 13년 만에 최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들이 이렇게 사회에 많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가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사시나 공시나 이런 시험들이 공정하게 관리돼야 되고 교묘한 핑계를 대어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부분을 없애버리면서 어떻게 결과적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 사시 폐지야말로 또 안경한 아들이 지금 서울대에 들어간 한마디로 이 수시, 평가, 시험, 학생종합부 이런 거야말로 대한민국을 공정하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전부요 옛날대로 복귀시켜서 단순, 투명, 명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마지막 사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즉 사법고시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시가 마지막으로 치르는 사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법고시라고 치르는 이 사시가요 1950년에 이렇게 고등고시로 시작을 해서 63년부터는 지금 부르는 사법시험으로 바뀌었고 그동안에 사법시험만 따져서 71만 명 정도가 90년에 장성수라고 대구에서 건설 노동자 막노동꾼으로 일하다가 20대 중반에 서울법대에 합격했던 사람이 있었죠. 예, 그는 200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도 이렇게 금수저로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사시나 고시 제도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한번 보십시오. 공정, 기회 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통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학에 어디에 가는 이 합격할 확률은 낮았지만은 계층에서 용이 나는 계룡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꿈과 희망 같은 로또 같은 구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쿨이 도입된 이래 전국에 25개 로스쿨 3년제가 문을 열면서 로스쿨 이후에 6번째 사법시험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로스쿨 합격생들이 이제 변호사, 판검사 자격을 확보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인데요. 신림동의 고시초는 지금 얼씬년스럽고 썰렁하다고 그러고, 또 사시 공부를 해오던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시 존폐 모임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항의를 하고 싸워도 왔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쳤고 그 중에 2.9%인 2만여 명이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는 몇십 명 수준으로 뽑았는데 이제 81년부터 300명이 넘었고 2001년부터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도입했고 사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시가 이제 뽑는 인원도 줄어들었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시가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없애는 이유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매몰되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이 맞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없애는 이 구실로 삼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로스쿨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뭔가 또 어디에 취업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이 균등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는 당시 DJ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뒷구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제도들이 막 도입됐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가게 만들겠다. 특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 내신을 강화한다. 이러면서요, 한마디로 이게 좀 이제 점점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시와 정시인데, 수시가 훨씬 정시보다 많아지면서 62%라고 하는 겁니까? 어제 제가 말했죠. 그러면서 그 수시에 학생 종합 기록부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안경환 아들 같은 사람이 퇴학 당할 뻔했다가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쭉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참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애꿎게 특목고를 때리고 있는데요. 자사고하고.